엔생 만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엔생 만세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엔생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학담입니다. 엠플러스입니다. 엠플입니다. 아, 오늘 그냥 바람 맞고 그냥 오토바이 한번 땡겨갖고. 오늘 복장이 멋있으세요. 땡겨왔습니다. 땡겨왔습니다. 자, 네. 이번 주도 네. 이번 주도 또 계속해서 그 N생들을 위한 네. 방송이 진행을 하는데 자, 가장 궁금할 거예요. 네. N수생들은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네. 사실 이 얘기만 해도 네. 굉장히 길어요. 이 맞습니다. 얘기만 해도 저희가 네. 지속적으로 이제 또 이제 오늘은 전체 포괄적인 부분만 네. 얘기할 거고 과연 N수생은 생기부로 네. 수시를 준비할 수 없는 거냐? 네. 뭐 N수생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수시 전형은 또 뭐냐? 오늘은 좀 더 포괄적인 것만 진행할 거고 네. 앞으로 계속 네. 생기부에 대한 네. 아마 다다음 주 방송에는 아마 이런 생기부에 대한 네.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좀 더 네. 기본적인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할 거고 네. 자 그러면 26학년도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진짜 확정이 됐을 거예요. 26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예, 예. 그죠? 우리가 맞습니다. 이거 그 특별 방송 첫 회하고 지금 또 저번 주에 한 회 끝났고 예.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쯤 되면 네.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됐을 겁니다. 네. 2,000명이 늘던 네. 원래대로 네. 3,058명을 가던 어쨌든 확정이 난 거고 안 났으면 큰일 나요. 안 났으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뭐 결정은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저희가 업로드할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한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네. 수시 6회와 정시 3회 이런 식으로 네. 구분되는데 그러면 N수생들은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네. N수생들이 선택한 수시 전형이 네.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저는 네. 제가 네. 볼 땐 논술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포문을 M 플러스님께서 한번 네. 네. 자, 앰플이 먼저 읽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는 이미 성적이 만들어져 있거나 생기부가 완성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수생 입장에서는 이걸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 고3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 마무리가 된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재학생도, 재수생도, 검고생도, 일반고, 특별고 그렇죠. 크게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네. 사실은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는 논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기부 쪽으로 활용해서 가려면 네. 이 졸업 연도에 제한이 있는 대학들이 전형도 있죠. 맞습니다. 있죠. 예, 예. 근데 맞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예. 나이 뭐 30 넘어서도 받을 아유, 40도 됩니다, 40. 네. 40도 되는 거 같아요. 40이 됩니다. 네. 예전에 제가 기숙에서 그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온 여학생도 네. 나이 31에 예. 다시 기숙에 들어와서 네. 수시를 또 논술로 쓰는 네. 그런 일도 한번 맞습니다. 봤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논술 네, 전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잖아요. 네. 성공률이라든지 네, 네, 네. 준비를 고3 때는 안 했던 학생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시기별로 말씀을 올리면 네. 처음에 이제 3월 요 초기에 이제 정규반이 이제 재수 정규반이 개강하잖아요. 네네네. 요 시기에 맞춰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작년에 논술을 준비했었는데 잘 안 된 친구들.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요때 들어와요. 네. 근데 그 학생들한테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논술 실력도 논술 실력인데 수학 실력을 올려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논술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제 건동욱 라인 이상은 뭐 성균관대나 건대 KU 자유전공은 뭐 수원 수투기긴 하지만 네. 건동욱 라인 이상은 보통 이제 미적분 확통 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미적분만 준비를 한 거야.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학습적으로 네. 확통이랑 기하에 대한 공부량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실 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 중에서도 아니 나는 아니야 미적분만 좀 해서 좀 마무리할래 이런 친구들은 6평 이후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사실 있고요. 예.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9평 이후에 뛰어드는 친구들은 정말 원서 쓸 데 없어서 그냥 쓰긴 하고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제약이 있어요. 교과형 약술 논술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수리 논술에서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현역 때 논술을 준비했었던 학생들이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인을 좀 분석해 보셨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일단은 논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최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죠? 예. 제가 아는 어떤 학생,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수학이 1등급이야. 나머지는 싹 다 등급이 안 좋아요. 완전 안 좋아. 그래서 어머니가 전략적으로 어떤 것만 노리셨냐면 연세대학교. 체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양대학교가 인터컬리지 말고는 최저가 없었잖아요. 한양대학교, 시립대. 이렇게 이제 최저 없는 학교만 노리신 거예요. 경쟁률이 엄청.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이제 논술 실력과 상관없이 최저에서 한번 걸러줘야지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최소한 시립대 하나는 붙을 줄 알았대요. 왜냐면 수학이 워낙 뛰어난데 근데 이제 수학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이제 수학의 입장인 거고 논술의 입장에서는 다시 채점 기준에 맞게 이게 바뀌고 변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수학 실력만 믿고 논술을 좀 열심히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나도 그 사례 있어. 최저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논술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은 준비를 제대로는 못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인터뷰에 그 영상에 보니까 그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서 논술을 준비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고3 때 준비한 거고 한 친구는 재수한 거고. 그러니까 한 명씩 골고루 있어요. 여학생들 골고루입니다.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수학을 좀 잘해서 전략적으로 조금 준비를 고3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한 거고요. 우리 이 친구, 우리 재수생 친구, 이대에 간 친구가 재학생인데 그 친구 좀 빨리 준비를 좀 그래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논술을 뛰어든 거는 뭐 9월 달에 뛰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논술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친구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도 사실은 논술을 늦게 뛰어든 친구인데 제가 두 친구를 인터뷰한 이유 중에 뭐냐면 일단 성공신화예요. 논술을 늦게 뛰어든 거 치고는 결과가 되게 좋았던 친구인데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친구들도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를 받아서 수학을 좀 더 올리고 하다못해 수학에서 논술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갖추고 그리고 들어온 거지 아무 생각 없이 9평에 이후에 뛰어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이과에서 수리 논술을 하지만 인문 쪽의 상경계들도 수리 논술 준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문 학생들은 수리 논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국어 논술도 거기에 나오고, 맞습니다. 사회 논술도 나오고, 거기에 또 수리 논술까지 있는 거잖아요. 상경계열 학생들. 맞죠. 그럼 그 학생들은 인문 논술을 들어야 됩니까? 수리 논술을 들어야 됩니까? 난 그거 되게 애매모하던데.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비중의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인문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상경 쪽은 수리 논술 들어야 되니까 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율을 조정하면서 좀 줄이고 그러면서 수학 역량을 올리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비율의 어떤 조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문 논술은 하나만 한다면 언어 논술 해야겠죠.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한다 보니까 전문가님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애들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원 가능한 자기 막연하게 지금 논술을 현역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논술을 왜 선택해 물어보니까 그냥 현역의 재학생들은 다른 게 없어요. 내신이 낮으니까. 맞아요. 내신이 낮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거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물어보는 건 가장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지원 가능한 내가 지원 가능한 논술 대학의 어떤 리스트를 뽑아놓고 어떤 타겟팅으로 일례로 뭐 내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놓고 논술을 준비한 게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든 거를 처음부터 그냥 기본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이 실전 문제 풀면서 그 대학을 정하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면서도 그냥 뻔하게 답 나올 것 같은데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구나. 그래서 전문가한테 여쭤봐달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논술을 준비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학의 단원별로 논술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테마별 논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걸 공부해야지 어느 대학교 원서 쓸지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쓰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3개, 4개, 뭐 6개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대학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그 대학교 기출문제를 막 3년치, 뭐 5년치 푼다고 해서 절대로 그 학교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들이 서로 이렇게 논술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일례로 예전에 서강대에서 나왔던 논술 문제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고려대에서 나왔어요. 약간 변형돼갖고. 그게 약간 변형돼갖고 어디 나왔냐면 서울대학교에서 면접으로 나온 거야. 면접 구술시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논술은 절대 기출 문제만 풀면은 폭망입니다. 그렇죠. 아유,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테마별 논술을 준비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원서를 이제 구평 이후에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교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군별로 준비하라고 그래요. 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동홍 라인 군. 이렇게 군이 있어요. 군. 난이도가 약간 비슷한 군이 있어요. 그 군별로 조금 이렇게 난이도에 대한 적응과 훈련을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기출 어떤 경향 분석은 좀 필요하니까 이 학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 가지고 논술 문제를 풀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 연세대 문제는 너무 어려워갖고 문제가 4문항을 만약 기준으로 했을 때 2문항 맞히면 공대 합격, 2.3문항 맞히면 공대 수석, 3번째 문제까지 맞히면 의대급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도 뭐냐면 훈련을 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기가 다 맞히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레옹님이 강조하신 아무리 이게 내가 글 써봐도 이게 첨삭 한번 받아보는 게 정말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도 이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채점 기준을 맞추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친구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대학교 기출문제만 막 풀어봐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대신 약술형 논술은 좀 달라요. 약술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기출문제를 막 풀어보는 게 의미는 있어요. 거의 뭐 수학하고 국어 같은 옛날에 그것도 뭐죠? 가천대 논술 전에 그 적성고사 그런 형태인 거고 저는 또 그 질문에 이렇게 좀 또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그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사례가 있는데 이 학생은 뭐 학교를 논술 준비할 때 학교를 먼저 준비해서 그 학교에 맞는 기출 문제를 막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아이가 수능에서 과연 수능에서 내가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수능에서 과연 내가 어떤 등급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 학생이 6월, 9월 모의고사가 전부 2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맞추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수능 후에 보는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배치를 해놓고 연세대를 이제 썼는데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없죠. 이 학생은 연세대 일반 학과에 붙으면 베리 땡큐야. 사실 이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세대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대는 떨어졌어. 수능 전에 보는 연세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얘가 등급이요. 수능 등급이 어떻게 나왔냐면 1. 와. 4만 탐구 4만 화 있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5개를 다 안 갔어요. 안 가고 서울에 있는 여대 약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내가 뭐 숭실대를 목표로 내가 논술 준비하겠다. 어디를 목표로 준비하겠다. 이거는 지금 단계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숭실대 준비했다가 합격을 해버렸냐 논술 보고. 근데 수능에서는 훨씬 잘하는 거죠. 서성환이 나올 급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엠플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을 처음 지금 시기에 준비하는 거는 일단 다양한 그 학교들의 어떤 그 기준도 뭐 그걸 풀어보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례는 또 어떤 애가 있냐면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학생이 수능 수학에서 1등급 나왔어요. 예. 1등급 나왔어요. 예. 근데 또 A라는 학생은 수능 수학에서 3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4, 5가 나오던 학생이고 예, 예. 수능 성적이 오른 거예요. 수학 성적이 오르는 네. 상태에서 3이 나온 거고 또 B라는 학생은 항상 수학은 1등급이야.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다 안 좋았어. 근데 얘네들이 두 학생이 같이 내가 아는 아이인데 똑같이 서울과기대 ST 자유전공했는 거예요. 과가 얘는 그 자유전공 하나로만 뽑잖아요. 맞아요. 나머지까지는 뭐 한 명씩 뽑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똑같이 했는데 세상의 결과가요. 이 수학 못하는 아이가 합격하고요. 합격했군요. 최초 합격을 하고요. 얘 수학 1등급 받은 애가 예비 24번을 받은 거예요. 아시죠? 논술은 1번 받고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차이, 두 아이의 차이가 뭐냐면 이 수학 3등급 받고 4, 5등 받던 이 학생은 논술을 꾸준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적고 집필하고 첨삭받고 강의 들으면서 훈련을 학생이고 말 그대로 이 수학 1등급 이 1등급 학생은 수학이 자신 있으니까 나는 수학이 자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준비를 안 하거나 늦게 해도 상관없어. 정답이 결국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논술이 이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생각 안 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저는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논술은 수학과 다르게 4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매주 4시간씩만 투자하면 그게 쌓이고 경험과 훈련이 쌓이면 결국 논술 전형 볼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기가 늦거나 안 하거나 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수학이 1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논술은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식에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본인의 수학 실력을 전개하다 보니까 논제에 대한 논지 이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이 정답은 맞춰도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나온 게 작년에도 나왔죠. 맞아요. 이게 논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정말 실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통 지금 보면은 불안하니까 내신도 지금 자기가 불안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대학을 딱 정해놓고 그냥 나 연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 수학 잘하니까 효조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연대 논술 준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 있겠네요. 애들한테 명확히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올리면 우리 그 학생들한테 꼭 이렇게 전해주세요. 뭐냐면 논술이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내가 엄마 좀만 더 있다가 수능 성적 좀 올라가면 논술 준비할게. 좀 더 있다가 들어갈게. 논술 뭐 어차피 다 늦게 한다잖아.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논술 우리 레옹님 말씀처럼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게 논술이 수능하고 분명히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요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보완적인 부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둘 다 사실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수학이 3등급 나온 학생이 원래 모의고사가 4, 5 나오던 학생이에요. 그 보완적인 그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맞아요. 수학의 어떤 보완적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에선 수학이 올라가는 조금 올라갔죠.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명언이에요. 아까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애들이 내신 대비 그건 이제 현역인 거고 현역인 거고 이제 내신은 재수생 입장에서는 내신은 끝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끝났을 때 그러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하지만 그래도 내신이 좋아서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재수는 실패했어. 이런 애들은 또 생기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제가 후반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재료는 같다, 요리는 다르다. 이게 지금 마지막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수시 어찌 보면 그냥 재수는 정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게 우리 애들이 성공하는 지름길 같고요. 수시 전형 적극 진짜 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엠프로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는 같다, 요리는 다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학담님께. 학담님 저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수생이 논술 전형만 수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다른 학생부나
종합, 예. 교과도 다 있는 거로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미 재료 나는 나와 있다. 근데 애들이 지금 재수생이나 N수생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작년에 내가 이렇게 해서 6개 썼는데 7개 썼는데 6광탈, 7광탈 했는데 자기는 수시 가능성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재료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똑같지 않고 작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현역만 뽑는다고 하는데 올해는 N수생 뽑는 대학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또 이야기하면은 그냥 나는 정시만 준비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먼저 우리 애들이 우리 N수생들이 해야 될 거는 작년에 내가 6광탈, 뭐 5강탈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먼저 써놓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왜 내가 불합격했는지 왜 광탈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보고 나서 좀 시간이 있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컨설팅보다도 내가 내 거를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의 실패 원인은 나는 학업 역량이 뭐 내신 말고도 학교 활동 뭐 세특이랄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 기준이 내가 쓴 대학은 많이 반영했는데 그래서 많이 반영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랄지 이런 원인을 먼저 찾고 이 대학을 어쨌거나 지금 재료는 정해져 있으니까 대학을 선별하는 것보다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옮겨가는 이런 어떤 전략으로 저는 충분히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충분히 저는 다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요리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언인 것 같아요. 재료는 같다. 제가 어떻게 풀어갈지 그 생각했는데요. 어쨌거나 요리는 다르니까 그 요리는 결국은 요리사는 우리 애들이니까 그리고 저희 우리 N수생 만세 여기에서 계속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수시 전형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시피를 저희가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죠. 레시피를. 아니면 저기 요리사분을 좀 초빙해서 조금 해주세요. 아니 뭘 초빙해 우리가 다 전문가인데. 우리가 다 전문가인데. 맞습니다. 여기 요리사들 다 있는데. 방금 저희 내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추후에는 제가 현장에 우리 학생들 저는 뭐 우리 N수생, 재수생보다 현역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 현역들이 성공하는 사례도 많지만 실패하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고민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 학생이 실제로 가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대학별로 다르거든요. 지금 참고로 우리 친구들이 볼만한 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볼만한 자료 중에 항상 1등인 자료가 있어요. 뭐죠? 그게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입니다. 여기는 동국대 가이드북이다. 동국대 가이드북인데 제일 먼저 발행을 하고 얘네는 학생들의 사례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학생이 성공했는지 이 사례 중심으로 가이드북이 나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내 어떤 재료를 대입을 해보면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저는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25학년도에 제가 재수생을요 종합으로 합격시킨 학생이었는데 얘는 외고 출신 학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학생이 현역 때 종합으로 썼던 성균관대를 실패를 했거든요. 제가 그 대학 똑같은 전형으로요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나 학부모님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여기 또 특이하냐? 제가 살짝 바꿨어요. 전공을 바꿨어요. 전공을 바꿔요. 얘가 그러니까 딱 현역 때 이 학생이 생기부의 전공적 하면 이런 거 봤을 때 이쪽 과를 선택하게 된 건 약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많습니다. 말대로 레시피를 살짝 바꿔서 요리를 살짝 바꿨더니 당연히 합격. 제일 먼저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결국 요리사와 레시피 전문가들과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26학년도 대학 입시는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엠플러스님 같은 경우는 교육의 메카 대치동에도 계시니까 가까운 쪽 대치동 전문가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저희 또 학단이 계시니까 예. 분당 같은 경우로 와서 또 상담하셨죠. 저는 이제 우리 또 PD님이 마지막에 저희가 또 그 전문 우리 전용폰이 있잖아요. 하고 우리 그 교육진단 전용폰 번호 올려줄 테니까 글로 또 전화하시면은 또 언제든 저희가 상담을 또 응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예. 전문가들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에도 저희가 다 이 교육진단이 다 뻗쳐 있으니까 언제 어디든지 저기 상담을 의뢰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상담료요? 상담료? 상담료는요 있습니다. 상담료가 있는데 저희가 그 상담료는요 과하지 않고 정말로 과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교육진담이잖아요. 교육진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으로 이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그 상담료를 꼭 받고 진행을 하는데 부담되지 않는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저희 전용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학생한테 하나만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부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수생들을 밝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꼭 고3 친구들한테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재수와 관련된 파트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그럼 3학년 2학기 성적 관리 좀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 꼭 정말 꼭 전달하고 싶어요. 저희 재수생들 중에서 보면 자기 어차피 학생부 뭐 폭망해서 자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3학년 2학기를 너무 안 챙기고 2학기.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만 챙겨도 사실은 또 다른 이게 경우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 고3 친구들한테 꼭 전달해 이거 틈새네요, 이거 틈새. 꼭 좀 맞아요. 모든 아이들 1학기만까지만 하니까. 네. 그러면 3학기 2학기를 한다는 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 잘해야 돼. 3학기 2학기 챙겨라. 근데 정말 재수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맞아요. 얘기는 아닌데 2학기 잘 챙겨라. 왜냐면 3학년 재수하면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요. 맞아요. 들어가요. 근데 거꾸로 3학년 2학기 내신 받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른 거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정말 꿀팁입니다. 정말 쉬운데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N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방송 항상 같이 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를 꼭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